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연희 기자입니다. 단원법 비상계엄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틀 연속 태화강력 광장이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노총 울산 지역 본부가 연 총파업 결의대회는 조합원 수천 명이 참석해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합원 4만 3천 명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틀째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7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 선회로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 대표 발언 이후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선 탄핵안 찬반을 놓고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 지역 중진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제안한 김상욱 의원 등 당내 소신파와 친한계 의원들에게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7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개통되는 KTX 이음 울산 정차역이 태화강역으로 확정됐으며 북울산 남창역 등의 정차역 여부는 내년 말이나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국토부 관계자의 예방을 받고 청량리 부전역 간 KTX 이음 운행이 20일부터 시작되며 울산 구간 정차역은 우선 태화강역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행은 시범 개통 성격으로 편도 3회 운행 예정이며 2025년 말 차량 추가 도입을 통한 운행 확대와 고속 운행을 위한 신호체계 개량이 완료되면 운행 횟수를 왕복 18회로 확대하고 북울산역과 남창역 정차 등 운행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울산공업축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내년 울산공업축제 개최 시기를 추석 연휴와 기상 상태, 2년 연속 10월 개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올해 공업축제는 날씨와 일정, 프로그램 등에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평하고 내년 행사는 울산 곳곳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의 일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어제 울산 지역 수험생 9,600여 명에게도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성적 통지표엔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돼 있으며 성적 증명서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 수능 만점자는 11명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만점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어제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해단식과 2024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전 최우수 선수상은 대회 3관왕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동구청 돌고래 역도단 강원호 선수와 대회 3관왕에 오른 울산 장애인 육상연맹 김숙경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2024 체육상 대상은 최근 3년간 장애인체전에서 6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댄스 스포츠 종합 3연패를 달성한 울주군청 장애인 댄스 스포츠 실업팀 서상철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철도 화물운송을 항공운송과 동일하게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하고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물류대란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철도 화물운송은 산업 필수자원을 운송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 경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돼야 한다고 개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에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합니다.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은 모두 122종으로 이 중 76종은 무료 발급되지만 46종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울주군은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법원 세입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외하고 울주군 관할 민원 증명 45종을 무료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 파행이 설상가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체제가 내년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의장 선거 관련 소송 판결은 내년 3월은 돼야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또 비상계엄 여파까지 덮치면서 장기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제기된 법적 판결이 내년 3월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울산지법에서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 2차 심리가 열렸지만 재판부가 내년 1월 9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열기로 하고 논쟁 없이 끝났습니다. 안 의원 측이 소송의 청구 취지를 4일자로 변경했고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내년 초 법관 인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 3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의장 재선거 방안 등을 모색할 입장이던 울산시의회는 또다시 의장 논란을 매듭짓는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의회의 파행은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에서 비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김종섭 의원 역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재선거를 한다는 거는 어렵고 소송 결과가 좀 빨리 나면 좀 안정화가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 내년 3월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다 해도 의장 문제로 대립 중인 이성용, 안수일 의원 등 어느 한쪽이 항소할 경우 의장 직무대리 체제는 내년 상반기를 훌쩍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후반기 의장 선거에 무효표 논란을 빚게 한 시의회 직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 등에 대한 울산시 차원의 감사 역시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중구의회가 생활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청소 용역업체의 내년도 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은 청소 용역업체의 정산자료 제출 거부와 중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내년도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로 편성된 88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기타 경비 내역을 요구하는 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과도한 행정 절차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이 울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울산시가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위탁 대행 사무의 연간 금액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사무는 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은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개수 조정이 모두 마무리돼 울산시 예산 중 307억 원, 교육청 예산은 192억 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자위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11억 6천만 원 등 18개 사업에 30억 4천만 원을, 산건위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예산 200억 원 등 11개 사업에 226억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문화복지환경위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중 28억 7천만 원 등 24개 사업에 50억 8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교육위는 울산특수교육연구원 부지 매입비 140억 원 등 34개 사업에 192억 2,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일과 10일 예결특위 개수 조정을 거쳐 11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 3곳에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가 설치됐습니다.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옥교와 문화의 거리, 성남 등 3곳의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대응 소화 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시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질식 소화포와 화재 대응복, 내열장갑과 방연 마스크 등도 함께 비치했으며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7곳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울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아트페어 울산이 주관하는 2024 아트페어 울산이 지난 5일부터 내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비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울산 지역 16곳의 갤러리를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40여 곳의 갤러리가 참여해 2,500여 점의 다양한 회화와 조각 작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울산미술협회는 울산국제아트페어와의 명칭으로 인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행사 명칭을 아트페어 울산으로 변경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어제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임금 교섭에서 노조와 교육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건데 조합원 대부분이 급식 조리사여서 울산 지역도 일부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급식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6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 제공이 어려워진 겁니다. 급식은 맨날 다른 게 나오는데 도시락은 맨날 비슷한 게 엄마가 해주니까 약간 급식에서 먹었던 건 다른 맛도 나는데. 이번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울산 지역 학교 259곳 중 절반가량인 116곳. 이 중 87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마련했고 18곳은 개인 도시락 지참 안내를, 11곳은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울산 지역 교육공무직원은 전체 4,584명 중 24%가량인 1,099명. 이 가운데 급식조리사가 69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돌봄 전담사와 지난달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사의 파업 참여 규모는 크지 않아서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모두 정상 운영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지난 10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4차례 교섭에서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6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교섭장에서는 무무부답 아니면 막말을 일삼았고 전체 시도교육감 면담을 진행했지만 어느 교육감도 하나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조 요구안의 주요 쟁점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와 복리후생 차별 해소인데 교육당국이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차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섭의 창구를 한 번 더 열려고 노력했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2차 파업도 계획하고 있으며 2차 파업도 더 꼭 방학이 다가오면 더 큰 파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향후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며 노조와 소통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323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전문가들이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시공성,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보완해 시설물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청량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50억 원, 국지도 69호선 개량 사업에 35억 원, 강동 해안공원 조성 사업 11억 원 등 16개 사업에 모두 323억 원의 예산 절감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예산 절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제안 598건을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세와 6세 어린이 접종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1세와 3세는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자녀 관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부터 관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자 1,700여 농가에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농 직불 230여 농가와 면적 직불 1,470여 농가로 소농 직불금은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노거미댁에 130만 원을,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됩니다. 동구보건소가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구보건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